세르반테스, 돈키호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말에 그처럼 알맞은 새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자기 이름을 짓기로 작정하고 여드레 동안이나 그걸 생각하다가 드디어 자기 이름을 돈키호테라 부르기로 결심했다. 그 때문에 이미 앞에서 말한 바이지만 이 정확한 역사의 저자들은 그의 본명이 키아다였음이 틀림없고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케사다는 아니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한 용감한 아마디스가 짤막한 자기 이름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이름을 더 유명하게 하느라고 자기가 출생한 왕국 이름을 덧붙여서 고을의 아마디스라 자칭했던 사실을 붙여서 라만차의 돈키호테라 일컫기로 정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가문과 나라를 정확하게 알릴 뿐만 아니라 나라 이름에서 자기 성을 따왔으니 나라를 명예롭게 했다고 생각하였다. 이제 갑옷도 깨끗하게 닦았으며 투구도 완전히 갖추었고 말의 이름도 지었고 자기 명칭도 확정 지었으니 남은 것은 꼭 한 가지 열렬한 사랑을 바칠 여성 한 사람을 구하는 일만이 남았다. 연인이 없는 편력기사는 잎이나 열매가 없는 나무와도 같고 육체에 영혼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는 열심히 혼자서 뇌까렸다. 만일 내 죗값으로 또는 행운으로 편력기사들이 보통 당하는 것처럼 이 근처에서 어떠한 거인을 만나서 한 칼에 그놈을 낙마시킨다든지 배꼽까지 두 쪽으로 갈라놓는다든지 여하튼 그놈을 이겨서 항복받는다면 그놈을 내 아름다운 여인에게 선물로 보내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놈으로 하여금 공손한 말씨로 아가씨여 저는 마린드라니아 섬의 주인 거인 카라쿨리 암브로이오인데 사람의 말로서는 이루 더 찬양할 수 없는 라만차의 돈키호테 기사님에게 단 한 번 싸움에 패하고 아가씨 존전에 가서 배우라는 분부를 받았사옵나이다. 아가씨께서 이 몸을 마음에 드시는 대로 처분하소서 하고 말을 하게 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오, 이 말을 생각해냈을 때 아니 사랑을 바칠 여인을 생각해냈을 때 우리 기사님은 얼마나 기뻐하였던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의 이웃 마을에는 아주 썩 잘생긴 농갓집 여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가씨의 이름은 알자 로렌조였다. 그는 그 여자를 꿈에도 잊지 못하는 여인으로 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그 여자의 본명과는 과히 거리가 멀지 않으면서도 공주와 귀부인의 신분을 암시할 수 있는 이름을 찾던 끝에 그 여자를 둘시네아 델 토보소로 부르기로 결심하였다. 본디 그 여자는 델 토보소에서 출생하였고 그 이름은 이미 결정한 자기 이름과 기타 자기 소유물에 붙인 이름들과 꼭 마찬가지로 부르기 좋고 평범하지 않고 그리고 의미심장한 듯이 들렸던 것이다. 2장입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자기가 나서서 시정해야 할 잘못과 바로잡아야 할 불의와 제거해야 할 부정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속히 출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당하고 있는 막대한 고통과 손실을 생각하니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그 이상 지체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더운 7월의 어느 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아무에게도 계획을 알리지 않고 아무도 몰래 완전 무장을 하고 로신한 대를 타고 제대로 수리가 안 된 투구를 뒤집어 쓰고 방패를 어깨에 걸고 창을 움켜쥐고 뒷문으로 해서 들판으로 나섰다. 그러나 그가 허허벌판에 나오자마자 방금 시작한 계획을 거의 포기하게끔 만드는 무시무시한 생각이 밀려왔다. 그는 자기가 기사의 칭호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과 그런 까닭으로 기사도의 법칙에 의하여 정식 기사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또 대항해서는 안 되며 기사의 칭호를 받는다고 해도 자기의 용맹에 의하여 문장을 획득하기까지에는 견습기사로서 문장이 없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은 그의 결심마저 흔들리게 했지만 그는 그에게 이토록 하게 만든 많은 책에서 읽은 바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하던 것을 흉내내어 길에서 만나는 맨 처음 사람에게 기사의 칭호를 받으리라 결심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고는 그의 말이 가는 대로 아무 길이나 잡아 걸어가면서 여기에 모험의 본질이 있는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앞으로 내 이름 높은 법적이 퍼지게 되는 날에 그 얘기를 기록하는 현명한 저자는 새벽 일찌감치 행한 나의 최초의 원정에 대해서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즉, 태양신 아폴로가 광활한 대지의 얼굴에 그의 아름다운 황금 머릿결을 펼쳐내자마자 붉게 타는 알록달록한 작은 새들은 시샘 많은 그 남편의 보드라운 침상을 떠나 라만차의 지평선의 문과 발코니에 나타난 장밋빛 새벽의 여신이 나타나심을 달콤한 노래로서 인사를 드리고자 할 사이도 없이 이름 높은 편력기사 라만차의 돈키호테는 구지레한 손이불을 걷어차고 그 이름 높은 군마 로신한테의 높이 올라 옛부터 이름난 몬티에르의 평야를 건너다 라고 영원한 기념물로서 황동으로 조각하고 대리석에다 새기고 나무에다 그려도 부끄럽지 않을 나의 이름 높은 공적이 널리 알려질 시대야말로 행복되도다. 운수가 좋도다. 그리고 이 기묘한 이야기를 기록할 운명을 가진 그대 마법사 같은 저자여. 내 모든 여행에 나와 항상 동행하는 이 훌륭한 로신한데도 부디 잊지 마시라. 그리고는 마치 정말 사랑에 번민하는 사람같이 다시 부르짖었다. 오 둘시네아 공주여, 그대는 나를 물리치고 다시는 아름다우신 그대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잔인냉혹한 명령을 내려서 나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아 공주여, 그대를 사랑하는 탓으로 이렇게 고통을 참아야 하는 당신의 하인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는 책에서 읽었던 바를 따라서 온갖 재주를 다하여 책 속 주인공의 말투를 흉내내며 그 밖에 이것저것 헛소리를 닥치는 대로 갖다 붙였다. 그는 말을 천천히 몰았다. 햇볕은 급속히 뜨거워져서 그의 머릿속에 온전한 뇌가 들어있었다고 해도 아마 녹아내렸을 것이다. 그날 그는 온종일 아무 일도 만나지 못하고 여행했다. 그는 자기의 강한 팔 힘을 시험해 볼 만한 상대를 당장 만나고 싶었던 것이어서 그만 실망을 했다. 그가 만난 최초의 모험은 라피스의 좁은 골짜기였다고 하는 저자들도 있고 또 풍차 모험이 처음이었다고 하는 저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이 점에 대하여 연구하고 라만차의 연대기에 쓰여있는 바를 본 바에 의하면 그는 그날 종일 말을 달렸다는 것과 밤이 되자 그의 말과 그는 피로하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뿐이다. 잠잘 곳과 당장 필요한 물건들을 얻을 수 있는 무슨 성이나 양치기의 오두막을 찾으려고 사면팔방을 두리번거리던 끝에 여행하고 있는 길에서 멀지 않는 곳에 주막 한 채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야말로 그를 구원하는 궁전 아닐지라도 그 현관까지 인도하는 별과도 같았다. 그는 재빨리 말을 몰아서 마침 어두워질 무렵에 그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문간에는 젊은 여자 둘이 서 있었다. 소위 술집 여자들로서 전날 저녁 그 주막에서 자고 떠나는 마부 몇 사람과 함께 새빌까지 가는 도중이었다. 우리 모험가는 모든 것을 책에서 읽은 것과 꼭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막을 보자마자 그는 그 집 내 귀퉁이에 번쩍이는 은으로 만든 뾰족탑이 솟아있고 도교와 깊은 호, 기타 궁성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온갖 장치까지 다 구비된 궁전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궁전으로 생각되는 그 주막으로 가까이 가서 약간 떨어진 곳에 로신한 데를 멈추고 난장이나 그 밖에 누가 성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떤 기사가 성에 도착하는 것을 알리는 나팔을 불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꾸물거리고 로신한 데는 외양간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그는 주막집 문간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젊은 여자 둘이 서 있는 것이 그에게는 아름다운 처녀나 아름다운 부인이 성문 근처에서 쉬고 있는 듯이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공교롭게도 한 사람이 돼지떼를 몰고 그루터기 밭을 거쳐오면서 돼지를 불러 모으느라고 피리를 불어댔다. 그러자 돈키호테는 난장이가 자기가 접근하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라고 해석을 내렸다. 그래서 무한한 기쁨을 안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랬더니 그 여자들은 어떤 사나이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들고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면서 주막으로 달려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자 자기가 무서워서 그러는가 짐작하고 두꺼운 종이로 만든 얼굴 가리개를 위로 젖혀서 그의 바짝 마르고 먼지가 뿌옇게 덮인 얼굴을 반쯤 나타내고 은근하고도 조용한 음성으로 말을 건넸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